너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만 해드리자면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중국에 1000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독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1000년의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닮아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가 베트남에 넘어 들어오게 되는데 왜 들어오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국주의라고 해가지고 식민지가 많은 게 최고였습니다. 식민지가 만들어지면 인건비가 싸니까 이 인건비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판매처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이 그때 넘어 들어오면서 베트남 사람들 전쟁 잘한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베트남이 그때는 무기가 너무 열약했습니다. 나 때문에 창 들고 싸우는데 프랑스 분들은 식무기 총 들고 싸우니까 당연히 프랑스 분들이 이기게 되면서 식민 지배가 100년 동안 이어져 오게 돼요. 이때 어떤 걸 했었냐면 나라가 기니까 북쪽의 이름을 통킹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서 정치를 했어요. 프랑스 분들이 한 번에 다 통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중부 지방이 안남, 남쪽이 코친차이나. 안남리 하는 게 중부 지방의 이름을 따와서 그렇습니다. 안남리. 이때 들어왔던 나무들이 있어요.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프랑스 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때 많이 심었던 나무가 사탕수수 나무. 사탕수수 나무. 길거리에도 지금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탕수수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고무나무 여기 옆쪽까지. 라오스, 캄보디아도 프랑스령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고무나무.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침마다 드시는 커피나무. 그때 다 들어왔어요. 그때 프랑스 식민지할 당시 다 들어와가지고 이때 베트남이 기술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 발전도 근데 좀 되긴 했습니다. 프랑스 분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프랑스 분들이 식민 지배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영국, 독일, 프랑스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여기 군인들을 빼야 됐었어요. 여기 군인들이 빠진 틈을 타서 일본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여기를 또 들어옵니다. 캄보디아하고도 전쟁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캄보디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친하진 않아요. 나중에 캄보디아 여행 가시면은 킬링필드라고 있어요. 영화 봤어요. 영화로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캄보디아 여행 가면 근데 여기 베트남 분들이 전쟁에 많이 참전을 하고 프랑스 분들도 들어오고 일본 분들도 들어오고 우리 한국 분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 일본한테 식민 지배 받았었죠. 대한민국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보다는 우리가 너네 때문에 이만큼 늦춰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느낌입니다. 베트남 좀 간대한 좀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여기 프랑스 분들이 저기 빠졌을 때 일본이 처음에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삼죠. 1910년도에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가 이것도 모질라서 만주를 칩니다. 만주를 친 것도 모질라서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켜요. 지도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트남도 길다. 지도는 길다. 사람도 길다. 그래서 여기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계속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경제 수준 차이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경제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대요. 일본 분들도 금방 이기겠구나 했는데 싸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 일본이
전쟁하면 필요한 게 목재도 필요하고 뭐 석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더 이상 수입해올 곳이 없어가지고 지도를 쫙 피다가 본 것이 여기 베트남을 눈독 들이게 됩니다. 네. 근데 비행기 타고 여기 일본에서 베트남 가야겠다 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려고 보니까 중간에 섬나라가 하나 막고 있어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더 장군이 원래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일본이 넘어들어오려고 보니까 미국이 막고 있네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또 미국 본토에서 이 필리핀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오려면 그때는 기술이 안 돼서 하와이에 한번 거쳤다가 경유를 했다가 필리핀으로 넘어왔어야만 했었대요. 그래서 하와이에다가 일본군들이 이거를 알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습 폭격을 합니다.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진주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밀고 들어와요. 일본이 베트남까지. 네, 그래서 여기 일본군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5년 정도. 5년 정도 있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다가 포츠담 회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일본군들은 뭐 식민지에서 나가라 이런 내용인데 안 나가고 버티다가 우리가 왜 나가? 버티다가 미국한테 혼나죠. 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만세를 외치던 광복을 8월 15일 날 하게 되고 베트남도 9월 2일이 독립한 날짜입니다. 네, 호치민이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첫 내용이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짜가 베트남은 9월 2일. 네, 여기 장소는 우리 나중에 또 보실 겁니다. 관광으로. 네. 근데 우리 한국은 8월 15일 날 처음에 만세를 안 외쳤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억압받고 살았어가지고 일본한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경복궁 앞에 있던 경복궁 앞에 있던 일본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관리하는 높은 사람들이 살해당할까봐 이 나라가 독립했으니까 자기들 해할까봐 독립운동가한테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었대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너네 안전하게 일본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저기 서대문연구소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풀어줘라 해가지고 다음날 다같이 이렇게 태극기 들고 서대문연구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출소하시는 분들. 근데 부모님들도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도 자기 아들 출소하니까 다들 찾아가셨었는데 나오신 분들이 멀쩡하게 들어갔던 자기 아들이 다리가 하나 없는 채로 나오고 네, 이제 청년 시절 가셨던 분들이 고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허리도 다 굽어진 상태에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오시면서부터 우리 한국이 그때서야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만세 외치면서 길거리를 지나다녔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예, 강국들한테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지국인데 일본 놈, 또 미국 같아도 양키 미국 놈, 예, 우리나라만.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공항에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 보면 티켓 이렇게 이름 적혀져 있을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때 서 있으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멀리서부터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공항에서 나오실 때 엄청 시끄럽고 인원수가 많으니까 40명, 50명 되니까 시끄럽게 나오시면서 네. 담배를 또 바로 그 자리에서 피면서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나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조용히 나오셔가지고
네, 옆에 오른쪽에 물소들. 네. 줄 서가지고 조용히 나오셨다가 조용히 버스 타러 가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나오실 때부터 아, 한국 분들이구나. 나올 때부터 한번 등산복 입고 옷이 다 똑같아요. 옷이 다 똑같아가지고 아, 우리나라 분들 오셨구나. 네. 아 너무 네. 이제 다 골프 네. 네,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골프로 좀 많이 바뀌셔가지고 또. 네.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9월 2일 날 이렇게 독립을 했었는데, 아 또는 맹숙이 장가 어제 그렇게 처먹고 또 장가 아침을 어쩐지 많이 먹더라. 눈이 아파.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 병사. 어제 그렇게 먹더니 오늘은 발랐네. 아침에도 점심 오늘 늦게 먹고 많이 먹고 우리 베트남에서 나중에 후에라는 지역 가면은 다들 술을 좋아하시니까 엄청 유명한 술이 있어요. 여기서 단분주를 많이 드십니다, 베트남 분들이. 그냥 일반 증류술보다도 까마귀도 담가서 드시고, 네, 몸에 좋은 거는 이제 다 담가서 드시는데, 예. 저기 중부지방에는 마지막 왕조의 왕릉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베트남에서 가장 자녀를 많이 낳았던 왕이 마지막 왕조 중에서 세 번째 왕 중에 이름도 특이해요. 이름이 민망 황제라고 합니다. 네, 이 민망 황제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았냐면 50세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142명을 낳았습니다. 이 왕이 즐겨 먹던 술이 왕 이름을 따와가지고 민망주라고 해요. 민망주. 나 네. 148번이나 했네. 네. 다음에는 그런 계산 빨라. 민망한. 네. 네, 요 술은 중부지방 가셨을 때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